네, 완전 자율차 그중에 이제 탑픽을 저희가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으로 꼽아봤는데 자, 캠트로닉스가 뭐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자율차, 완전 자율차에서 타로 이제 속해 있는 건지 이걸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통신 시스템 전문 기업이다 정도로만 좀 간단하게 알고 있거든요. 뭐 이를테면은 자율차가 신호등을 못 읽잖아요. 지금 파란불인지 빨간불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예, 지금 앞차가 서 있어야 내가 서는 건데 그 정도 수준. 예, 근데 신호등을 읽어낼 수 있는 거를 얘네가 만들고 테스트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말고 혹시 자율주행에 또 더 많은 걸 하고 있는 게 있는 건가요? 그렇지. 이게 이제 나도 이번에 탑픽으로 꼽아서 캠트로닉스를 공부하다 보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이제 좀 더 깊은 네. 이해가 되더라고. 결국 자율주행을 얘기를 하려면 캠트로닉스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갖춘 거. 대한민국에서는 대장주인가요? 대장주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투자해서 대장주라는 건 결국은 그거잖아.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크고 뭐 이런 개념인데 이건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실제 자율주행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갖추고 있는 어떤 기업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생산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제품군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캠트로닉스만큼 완벽이라는 말은 할 수 없지만 구성이 이렇게 좀 다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회사가 없더라 라는 측면인 거고. 자, 여기서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자율주행에 대한 개념에 아까 네. 우리가 일부에서 자율주행을 좀 자세하게 다뤄봤잖아.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완전 자율주행으로 간다는 거는 자동차 자체에서에 있어야 되는 부분과 그러니까 그건 센서의 영역이지. 그렇죠. 이제 가깝고 네. 멀고 네. 속도 그다음에 뭐 네. 무슨 어떤 뭐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는 능력이라는 건 결국은 자동차가 감지할 수 있는 어떤 센서의 개념인 네. 거고 그다음에 교통 상황이라든지 네. 공사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거는 자동차로서는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자동차 단독으로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의 어떤 정보 센터가 있고 이 정보 센터로부터 정보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네. 이게 이제 통신 부분이라는 거지. 네. 그래서 캠트로닉스가 내가 지금 탄탄하게 갖췄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 센서 부분에 대한 사업 부분도 충분히라기보다는 갖추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통신 부분도 갖추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를 갖췄으니까 됐다 그 뜻이 아니고 요게 이제 한 묶음. 그러니까 갖추고 있다라는 게 한 묶음이고 그리고 이게 이 자율주행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통신 부분은 특히 이 인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 이런 식으로 이걸 구분하는데 이건 정해져 있는 거잖아. 네. 그럼 그 색깔의 어떤 그 농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규격이 정해져 있더라고. 네. 크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소리냐? 인증을 받아야 돼. 첫째. 인증이 좀 어려운 건가 보죠? 인증을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그 인증이라는 게 네. 우리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초록불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 초록불이니까 초록이지. 근데 예를 들어서 센서가 색깔이 우리가 흔히 연두색도 있고 초록이 아주 짙은 그런 색깔이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 색깔이 정해져 있다니까. 이를테면 네. 그걸 정확하게 맞추는 기업만 그러니까 인증을 통과한 기업만 할 수가 있는 거야. 네네네. 규격이 그 어떤 크기도 다 정해져 있어요. 시인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삼색등은 규격이 정해져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신이라는 건 더 심하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증이 필요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그 도로 통신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었던 게 아니잖아. 새로 하다 보니까 시범 사업을 하는데 이 시범 사업에 참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캠트로닉스는 사실 이런 시범 사업에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지. 참여를 한 거지. 이게 뭐 세종시에서 뭐 그렇지. 했던 거 그거 말씀하시죠? 그렇지. 세종시에서만 해도 두 가지 시범 사업을 했고 판교의 그 제로시티 그리고 제주도에서 버스 정보 시스템. 그리고 우리 이제 사실은 이게 지금 그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저 정류장에 가서 보면 몇 분에 도착 몇 분 후에 도착 있잖아. 그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용산구에. 이제 그렇지. 그런 네. 시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건 지금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자율주행이 이제 되는 이거는 지금 버스 정보 사업 시스템의 어떤 그런 관련이고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분리되어 있는 어떤 사업들이 이제 하나로 체계화되고 통합되는 거야. 통합되는 과정인 거야. 그러면서
차하고 연결이 되면 이게 이제 완벽한 자율주행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고 있는 업체라는 게 그러니까 그 가령 버스 정보하는 업체는 그것만 하고 있는 거야. 야, 이게 네. 차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차만 그러니까 애플카가 지금 애플카 혼자 잘한다. 아니면 테슬라가 테슬라 혼자 잘한다. 이게 아니야.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려면 어느 국가의 어떤 그런 교통법규라든지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테슬라가 얘기하는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들 생각이야. 이게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려면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게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앞으로 될 거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최소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회사는 캠트로닉스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제 물론 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려면 아직도 갈 길이 먼데 그렇다는 거지. 자, 그럼 캠트로닉스는 사실 주력 사업은 또 이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지. 네. 이게 또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 자율주행 시대로 가려면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그때까지 잘 버티면서 본업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면서 이게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요 부분은 일단 차트를 먼저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본 다음에 그 이후에 단점 말씀하실 거잖아요. 지금 바로 말씀하지 마시고 차트 보고 나서 한번 다뤄보시죠. 자, 캠트로닉스. 자, 우리 1부에서 이제 캠트로닉스를 탑픽 종목으로 꼽고 꼽은 이유는 이 차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거든요. 그렇지. 근데 너무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윗꼬리가 좀 달렸지. 약간 있긴 한데 그 달린 게 여기 지금 매물대를 지금 소화를 못하고 어쨌든 몸통보다는 높은 차트로는 사실 제일 좋아. 아까 본 종목 중에 차트로는 이게 제일 좋고 그리고 뭐 우리 저 캠트로닉스 그 얘기를 했지만 이 자율주행에서 필요한 센서 부분과 통신 부분이 다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가장 완전체에 가까운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다 거지. 보니까 애플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있는 이런 자율주행 관련 부품 혹은 뭐 이런 관련되어 있는 회사를 컨택한다면 캠트로닉스가 1순위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에 그렇지. 이때 좀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제 애플이 자율주행 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말한 대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을 캠트로닉스가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애플이 만약에 뭔가에 어떤 오더를 낸다면 캠트로닉스가 제일 유력하지 않나 이런 관점이 되는 거겠지. 아, 유동 주식수가 좀 높은 편이네요. 거의 70% 가까이가 시장에 나와 있는데 보면 매출액은 점점 늘고 있긴 한데 지금 근데 자율주행 관련돼서 매출을 올린 건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센서 부분은 지금 실제로 르노 삼성에다가 납품하고 있어서 일부 있어. 아, 여기가 그럼 센서 쪽으로 매출을 많이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낸다기보다는 일부 내고 있는 거고 센서는 이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측면인 거고 지금 이제 5,300억의 지금 매출을 보였는데 저기에 상당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작년에 코로나 그거로 TV가 많이 나갔잖아. 그 QLED에 지금 백라이트 유닛을 하고 여기서도 그거래. 그럼 이게 뭐 LG 디스플레이 아니. 경쟁사인가? 그렇지. LG 디스플레이하고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파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전원 모듈하고 와이파이 모듈 이런 것들을 지금 납품하고 있는 거라고. 네. 일단은 뭐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뭐 이 정도 빠르게 우리가 이제 주사위 채널에서는 사실 확인할 부분 딱 확인하고 차트에서 상승 신호 나타나면 바로 한번 건드려 보고 뭐 이렇잖아요. 그럼 차트 2만 보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얘기를 좀 나눠보시죠. 자, 캠트로닉스 차트 뭐 잘 봤고요. 네.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근데 어차피 뭐 완전 자율차 관련해서는 아직도 먼 미래이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지금 이거는 애플카가 어떤 기업에다가 어떤 견적을 요청할지에 따라서 사실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 그런 기대감에 오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이제 캠트로닉스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못다 말이 또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한 건 자율주행만 딱 봤을 때는 참 그 매력적이죠. 매력적이고 앞길이 훤하게 뚫려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그러면 지금 좀 안 좋은 얘기를 몇 가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안 좋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정도로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지금 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캠트로닉스라는 회사가 그 전에 뭐 잘 나가고 못 나가고를 떠나서 M&A로 이렇게 커왔단 말이야. 매출을 그런 식으로 상승시켜 왔고 지금 일단은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에 작년 그러니까 2019년까지는 사실은 이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나는 회사였다고. 뭘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게 지금 전장 사업하고 그 다음에 화학 사업으로 나눠 있는데 전장 사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자동차 전장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2014년에 들어와서 별 빚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 봤을 땐 좀 떨어지고 있다가 그래서 이게 이 회사가 사실은 2016년에 중견기업부로 강등이 됐어요. 코스닥 그 시장에서. 원래 우량기업부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중견기업부로 강등이 된 거야. 그러면 이게 그 올해로 보면 한 1,500개가 코스닥에 있는데 그 중에 우량기업부 소속은 500개 정도밖에 안 돼.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 이 3분의 1이 또 숫자는 작지 않잖아. 500개 정도 되니까. 그렇죠. 아니 400개 정도 되니까. 작지 않은데 결국 그 안에 못 들었다는 건 그만큼 이게 어떤 기업의 재무적인 상태는 그렇게 우량하지 않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 성장성은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올해 지금 4월 달에 우량기업부로 다시 소속이 됐거든. 여기에 큰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삼성 전기에서 그 무선 충전 사업부를 인수를 했어요. 단가를 한 210억 원 정도로 인수를 했는데 이게 효자 노릇을 한 거야. 핸드폰 무선 충전? 무선 충전. 근데 이게 앞으로도 또 중요해. 이게 전장 사업의 아주 또 핵심이야. 무슨 소리냐면 스마트폰이나 이게 이제 완전 스마트카 아까 얘기를 했는데 스마트카 가기 전까지는 스마트폰이 대체를 할 거잖아. 그렇죠. 일정 부분 대체를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스마트카로 가겠지. 그럼 그때까지는 이게 스마트폰이 충전을 해야 되는데 잭을 꽂고 한다는 게 사실 점점 불편해지고 있잖아. 아니, 지금도 차에는 무선 충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 지금 캠트로닉스에서 인수를 한 거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획기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거지. 무선 충전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을 시켰는데 이번에 또 사실은 와이파이 사업부를 삼성전기에서 인수하려고 그 자회사가 계약금까지 이미 지불했었어.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 계약 해지가 된 상태야. 그래서 그건 이제 이유를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이거를 그 모듈로 할 거냐 칩으로 할 거냐 했을 때 모듈 사업부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칩으로 정책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 이거 인수해봐야 납품할 데가 없어졌잖아. 근데 이게 나중에 자율주행으로 보면 와이파이라는 통신 내 그 이동통신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와이파이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이때 활용하려고 지금 이거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한쪽 축이 조금 흔들린 거야. 근데 그럼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닌가요? 통신 모듈. 근데 너무 비싸. 우리 저 캠트로닉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당이 안 되는 정도 수준이고. 그러니까 이게 매출을 아까 얘기했잖아. 전장 사업은 아직 갈 길이 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게 얼마에 인수를 하려고 했냐면 1,050억이야. 그럼 회사가 지금 전체 지금 매출액이 한 4천억에서 5천억 사이 되는데 1,05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투자하고 당장에 매출이 발생 안 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율주행이 올 때까지의 어떤 기간을 수익을 내면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되잖아. 이런 투자를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부 하나가 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와이파이 모듈이 하면서 매출액 확 늘리려고 했던 부분이 좀 어긋났어. 그래서 자율주행 부분에 대한 사업부가 굉장히 이제 미래 먹거리, 성장성 이런 그쪽에 집중을 받는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통신 분야는 아직 개화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나머지는 그거거든 센서 분야거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캠트로닉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나. 왜? 센서 부분은 지금 현대차라든지 이쪽으로 납품이 돼야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가 있는데 현재는 르노 삼성 여기밖에 없어. 현재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악재라기보다는 이런 그 어떤 버텨야 되는 기간을 버텨야 되는 부분들에서 매출액의 성장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수익의 성장성이 조금 약하지 않나 라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딱 들어봤을 때는 이거네요. 현실을 자각하게 만드는데 안정성을 보면 미래에는 어떤 분명히 밝아.
밝은데 네. 현재 상태에서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테마성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저의 한 줄평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 줄평은 단타 종목이다. 네. 어우 센데 단타 종목이. 단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사서 언제 파느냐? 지금 사서 애플에서 어디론가 견적서를 넣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팝니다. 그것도 좋은. 네. 견적서가 들어가기 전까지만 오르고 그 다음에는 결과 나왔으니까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견적이 들어갔다고 해서 뭐 실제로 뭐 진행하고 이런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때 바로 단타 종목입니다. 저는. 그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고 이제 다만 이제 내 입장에서만 보면 참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고 그래서 한 줄 평을 얘기를 하자면 기술력에는 캠트로닉스 그러나 투자로는 좀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그 단타의 입장이라고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들어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네. 그러니까 단타라면 맞지만 그러면 나도 뭔가에 그럼 나도 단타 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되잖아. 네.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하자면 네. 그래서 좀 더 기술이 개화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러나 자율주행하면 우리 리스트에 자율주행하면 캠트로닉스니까 꼭 기억해두자. 그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좀 길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어떤 한 분야의 업종을 다루면서 그 모든 종목을 좀 다루고 토픽을 뽑고 그다음에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다 보니까 1부, 2부 나눠서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데도 좀 도움이 더 되는 것 같고 그럼.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좀 전에 하셨던 대로 뭐 하면 뭐가 딱 떠오를 수 있게끔 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또 방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도 저희가 주사위를 또 운영하기도 하고 또 기존처럼 뭐 관심 종목을 각자 가져와서 설명하는 형태도 하기도 하고 또 물린 종목을 또 다루는 주식 약국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드리는 그런 주사위 채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종목 자세하게 다루시려고 또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셨잖아요.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정보를 가지고 더 좋은 알찬 정보를 가지고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